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와 유리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는 3분의 4죠. 이 3분의 4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3분의 4라고 하는 수의 뜻이 뭐죠? 이렇게 보면 이 4라고 하는 수, 얘를 4 곱하기 3분의 1로 보면서 4라고 하는 수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4라고 하는 길이를 3등분한 것 중에 한 등분이라고 해서 여기가 3분의 4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3분의 4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3분의 1점이 4번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직선을 그릴 때 이 0을 기준점으로 정하고 또 1을 기준선으로 정하잖아요. 이 기준선을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점이 3분의 1인 거 아시죠? 이게 3분의 1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4가 곱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3분의 1이 4번 더해져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2점, 그래서 이 점이 3분의 4다 라고 찍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자, 다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2분의 3입니다. 자, 2분의 3은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찍을 수 있죠. 자, 3이라고 하는 수를 2등분 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요 3이라고 하는 수, 이 3이라고 하는 수를 양분한 거, 그래서 이게 하나, 둘, 3이라고 하는 수를 양분했으니까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이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둬도 됩니다. 이렇게 둬도 되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요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를 2분의 1 곱하기 3으로 해석을 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점, 2분의 1은 어떤 거죠? 0과 1 사이를 양분한 거.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1이죠. 이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3개 간 것, 이 지점을 우리가 2분의 3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가 어떻게 돼요? 이 수직선에 표현돼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걸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표현 한번 해보시죠. 네. 자, 5분의 4. 이 5분의 4도 이 수직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5분의 4라고 하는 어떤 수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대응시킬 수 있다. 둘 다 똑같이 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아까는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했잖아요. 이번엔 반대예요. 수직선에 어떤 점이 있다. 여기처럼 점이 있다면 이거를 숫자로 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0과 1 사이를 양등분한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길이니까 1을 2분의 1 양등분한 거의 첫 번째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입니다. 쉽죠? 다시.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1 위에 있고, 1과 2 사이를, 이 길이는 1이겠죠? 그거를 3등분 한 거 중에 두 번째다.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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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0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인가요? 세 3등분 한 거 중에 두 번째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5. 그래서 이 점을 나타내는 숫자는 3분의 5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직선에 숫자가 있으면 아니죠. 어떤 수직선에 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숫자로 이렇게 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건 뭐냐면 숫자가 있으면 그걸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수직선에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건 어쩌죠?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4등분 한 거 중에 3번 간 거잖아. 그래서 4분의 3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뭘까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이 점은 마이너스 4분의 3에 해당하는 표현되는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점이 있으면 수직선에 점이 있으면 무조건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이거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0과 1 사이를 어떻게 2등분 하면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말고 2보다 큰 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 0과 1 사이 거리를 2보다 더 큰 수, 어떤 수가 있는데 그거는 2보다는 커야 해. 그 수들 그 수가 어떤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2등분 이 길이를 2등분 하면 딱 여기에 점이 딱 꽂히죠. 만약 3등분 하면 어떨까요? 3등분 하면 이렇게 되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게 3등분한 이 점에 이 점들에게 이 점이 겹쳐지나요? 겹쳐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등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4등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길이를 어떻게 해요? 4등분. 하나, 둘, 셋, 넷 하면, 자, 4등분 하면 어때요? 여기가 겹쳐지죠? 하나, 두 번째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2보다 큰 수로 나눌 때 어때요? 4등분 하면 겹쳐지네요, 여기라. 그죠? 근데 그 수들 중에 세 번째로 작은 수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4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수죠.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뭐가 될까요? 5 한번 해볼까요?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등분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자, 이 점이랑 겹쳐지나요? 안 겹쳐지죠? 자, 6등분은 어떨까요? 6등분은 어때? 일단 여기 반등분하고 이 안을 또 3등분하면 6등분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할 때 겹쳐지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는 6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작은 수는 뭐가 될까요? 7은 어떨까요? 7은 7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겹쳐질까요? 안 겹쳐지죠? 홀수니까. 자, 8은 어떨까요? 8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겹쳐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8등분을 하면 그거를 등분하는 사이에 어때요? 이 점이 딱 겹쳐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작은 수는 뭐냐? 8이다. 이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점을 표현을 하는데 요 1과 2 사이를 등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보다 큰 수로 더 등분을 했을 때 이 점과 겹쳐지게 될 수 있는 그 등분한 그 점이 이 점과 겹쳐지게 하는 그런 등분의 수는 몇이 있겠냐?
그 세 번째로 작은 수가 뭐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3등분하면 일단 겹치죠. 근데 3보다 큰 수여야 되니까, 자, 4등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겹치죠. 4는 아닙니다. 5등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은 안 겹치겠죠? 그죠? 자, 6등분 어떨까요? 6등분은 여기 이미 3등분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절반씩 하면 6등분이 되는데, 6등분 하는 순간 어때요? 여기서 겹쳐지잖아.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6이에요.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자, 7등분은 어때요? 7등분은 안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8등분은 어때요? 8등분도 안 돼요, 그죠? 9등분은 어떨까요? 자, 9등분은 이미 3등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한 등분 돼 있는 걸 또 3등분 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등분이 되는데, 그 9등분으로 가는 사이에 이 점이 찍혔나요, 안 찍혔나요? 찍혔죠. 그래서 9등분도 됩니다. 좋죠? 자, 그럼 이제 대충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0등분은 어때요? 이것도 안 되고, 11등분도 안 되고, 뭐가 돼요? 12등분이 돼요. 아니죠. 12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12등분 어떻게 돼요? 이미 3등분 돼 있는 걸 어떻게? 4등분을 해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래서 12등분 되는데, 그 12등분 하는 순간에 이 8번째에 딱 이 점이 겹치잖아.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작은 수는 뭐냐? 6이 첫 번째로 작은 수고, 9가 두 번째로 작은 수고, 세 번째로 작은 수는 10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는 일단 4등분 하면 당연히 겹쳐지겠죠. 근데 4보다 큰 수여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5등분을 해도 안 되고, 6등분 해도 안 되고, 7등분도 안 돼요. 어떤 게 돼? 8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8이 가장 작은 수고, 9등분 안 되고요, 10등분 안 되고요, 11등분 안 되고요. 어때? 12등분이 돼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작은 수고, 13등분 안 되고, 14등분 안 되고, 15등분 안 되고, 뭐예요? 16등분은 돼요. 그죠? 16등분을 계속한다는 건 뭐예요? 이 안을 각각 4등분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16등분이 되는데, 그 16등분을 가는 순간, 가는 과정에 이 점을 딱 찍고 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작은 수는 16이라는 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이 수직선에서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만약에 2등분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딱 점이 겹쳐지나요? 겹쳐지지 않죠. 지금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 자, 그럼 3등분을 하면 겹쳐질까요? 이게? 그래서 이 전체 길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건 모르겠죠. 이게 아직 이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지를 모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뭐 5등분을 하든 뭐 4등분을 하든 5등분을 하든 6등분을 하든 7등분을 하든 뭐 100등분 하든 120등분 하든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등분을 했을 때 이 점이 겹쳐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만약에 5등분으로 겹쳐지지 않는다면 6등분 하면 좀 더 촘촘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100등분 하면 훨씬 더 촘촘해지고,
그 100, 1000등분을 하면 훨씬 더 촘촘해져서 이 점을 딱 겹쳐지게 하는 그런 등분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점은 우리가 크게 그려졌기 때문인데, 원래 실제로 수학에서는 점은 크기가 없다 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작은 점입니다. 이렇게 사실 작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질문 대충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1000등분, 만등분, 10만등분, 1억등분, 1조등분을 했을 때 과연 이 점이 겹쳐지게 할 수가 있는가? 물론 겹쳐지게 할 수 있는 점도 있겠죠. 좀 더 큰 질문은 뭐냐면, 모든 점은, 이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우리가 5등분이든 100등분이든 만등분이든 10억 등분이든 어떻게든 등분을 하면 딱 겹쳐지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점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를 반으로 띵했을 때 여기에 꽂혀 있는 점은 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2분의 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점은,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이렇게 우리가 이 점을 2등분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등분을 해도 여기에 점이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많이 등분을 해도 절대 겹쳐지지 않은 그 등분에, 요 등분, 각각의 등분한 요 선에 절대 겹쳐지지 않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한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렇게 찍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막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등분하면 반드시 우리가 등분을 하면서 꽂은 이 선에 여기에 딱 무조건 찍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얘를 2등분 했을 때 안 되면, 지금 여기 2등분 하면 여기에 딱 꽂히잖아요? 이 점이 안 꽂히고. 그러면 3등분을 해. 이렇게. 근데 안 꽂히잖아? 그럼 4등분을 해. 이렇게. 또 안 꽂히잖아? 5등분을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등분을 했을 때 거기에 꽂히지 않으면 그 등분의 개수를 더 늘리는 거야. 5등분 해서 안 되면 6등분, 6등분 해서 안 되면 7등분, 7등분 해서 안 되면 100등분, 100등분 해서 안 되면 만등분, 이런 식으로 만등분 해서 안 되면 1억 등분. 이렇게 우리가 무한히 등분의 수를 늘려나가면 반드시 이 점이 찍힐 줄 알았어요. 수천 년 동안. 근데 뭡니까?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 점이 뭐예요?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렇게 딱 어떤 3등분 했을 때 딱 그 등분된 선 위에 있는 점들,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유리수라고 하고, 그러한 등분, 아무리 많은 등분을 해도 절대 요 선 위에, 이 등분된 선 위에 절대 위치하지 않는 점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든 무리수든 어쨌든 전부 다 수예요. 수인데,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로 수니까 이 수직선 위에 찍히겠죠. 찍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유리수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을 n등분하면, 뭐 5등분이든지 6등분이든지 뭐 만등분이든지 하면 어쨌든 이 선 위에 찍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찍히지 않는 수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리수는 우리가 이렇게 n등분해서 딱 위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는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점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1이네. 오케이. 자, 다시 유리수면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
3등분 했을 때 오는 수다 라고 하면 이 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 1 가고 지금 이 점이 뭐라고 했어요? 3등분 한 거 중에 하나인 점이라며. 그러니까 1 더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4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분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리수는 어떤 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무리수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막 미친듯이 n등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선들 위에 위치하지 않은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 분수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수로 표현되지 않는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고 이것이 발견이 굉장히 늦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믿었거든. 어떤 점도 여기 있는 어떤 점도 이렇게 우리가 막 n등분하면 여기 딱 꽂힐 줄 알았다. 근데 그런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와 유리수를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 구별의 기준이 뭐냐, 유리수는 예를 들어서 a분의 b꼴이라고 하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리수이고, 무리수는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던 것처럼 절대 이런 분수꼴로 표현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무리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